안녕하세요, 권한 팀장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를 잡았습니다. 좀 오랜 시간 쉬었죠. 한 2주 정도 쉰 거니까 좀 오래 쉬었습니다. 제가 좀 촬영할 집들이 고향 파주에 이제 많이 없다 보니까 고민이 좀 많다. 그래서 촬영을 좀 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촬영에 나왔는데요. 이 현장은 일산입니다. 일산에 있는 신축 빌라, 제가 여러 차례 또 촬영해서 소개를 했었는데 이 집 이제 남은 세대가 별로 없어서 남은 세대 중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일반층 2개, 복층 하나 이렇게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릴 거니까 일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 오늘 영상 또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드디어 멤버십 이벤트에 대한 수익금이 11월 21일에서 26일 사이에 지급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확정 금액이 갑자기 확 오늘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1월 21일에서 26일 사이에 입금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수익금이 입금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해드리고 이벤트 진행을 할 거니까 멤버십 이벤트 관련해서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집 소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일산 동구 풍동에 있는 신축 현장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고향 파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 현장을 한 번도 안 와보신 분은 계셔도 한 번만 와보신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정말 영상이 많이 유튜브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마 일산 신축 빌라 쳐보면 이 현장만 거의 도배가 돼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현장인데요. 일단 고양시 전역에 신축 현장이 공급이 거의 없기도 하고요. 이 현장만큼 잘 나온 집도 없습니다. 잘 만들어진 집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장이 굉장히 이제 유명해진 거죠. 그리고 고양시는 건축 허가를 안 내주고 있어서 지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현장이 당분간은 마지막이 될 거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또 이 현장이 그렇게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 분양률은 70% 정도 진행이 됐어요. 이제 남은 세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남은 세대 중에 일반층 타입 2개하고 복층 하나 소개를 할 건데 제일 괜찮다고 생각하는 타입들을 소개를 하는 거니까 영상 둘러보시고 참고해서 또 집 보러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지 조건 짧게 안내를 해드릴게요. 여기는 경의중앙선 풍산역까지 도보 10분 이내로 이용을 할 수 있는 역세권 현장입니다. 풍산역 맞은편에 대형마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도 같이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요. 주변에 초중고도 다 밀집이 돼 있고요. 녹지 조성도 참 잘 돼 있고요. 이따가 마지막에 소개해드릴 이 3동 앞쪽으로 보면 수변 산책로까지 이제 공사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 생활 편의들이 더 좋아질 그런 일산 신축 빌라 현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차 공간은 같기 때문에 여기서 한꺼번에 다 소개를 해드릴게요. 302동이나 303동이나 세대당 한 대씩 일렬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주차 한번 살펴봤고요. 먼저 제가 2동에 있는 일반층 하나, 복층 하나 촬영하고 나서 마지막에 3동으로 건너가서 일반층 하나 더 소개하고 마무리할게요. 공동현관 열리면 계단을 통해서 엘리베이터 탑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계단도 있으니까 아래로 먼저 내려가 볼게요. 아래쪽에는 세대별 창고가 있는데요. 4세대씩 쓸 수 있도록 양쪽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좌측을 저는 볼게요. 저렇게 호수가 다 정해져 있는데요. 안쪽 창고를 보면 크기가 제법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신축 빌라의 안방 정도 되는 사이즈가 창고니까 잔짐이 많으신 분들은 창고를 활용하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호수가 다 정해져 있어요. 자, 그리고 끝으로 따라가 보면 공간이 더 있어요. 여기는 지정된 세대가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또 넓은 공간이 하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잔짐이 저는 진짜 많습니다. 웬만한 집들은 저한테 잽이 안 됩니다 라고 한다면 창고, 개인 창고는 창고대로 활용을 하시고요. 공용 공간에 또 잔짐들을 보관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세대별 창고가 하나씩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 앞쪽은 제가 계단을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탑승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현장 제가 여러 차례 소개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엘리베이터가 정면에만 설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측면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뒤는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올라갈게요. 자, 이렇게 들어오면 앞에도 문이 있죠. 로비층으로 내려가면 건물 뒤쪽에서 탑승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로비층으로 내려오면 보시는 것처럼 건물 뒤편에서 탑승할 때에도 번호를 눌러서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탑승이 안 돼요. 외부에서 그냥 쉽게 탑승할 수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13인승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먼저 2층을 소개할 거니까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일반층 타입 2층입니다. 전용 면적은 21.6평, 실사용 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42평입니다. 세대 현관은 신발장 아래쪽에 띄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양쪽에 신발장 4칸씩 8칸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신발 수납은 넉넉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삼연동 중문에 들어갔을 때 일괄소등 버튼이 바로 좌측에 있습니다. 통로 구간은 화이트 도장 마감 웨인스코팅 되어 있고요. 바닥재는 통로, 거실, 주방이 폴리싱 타일, 침실 안쪽은 강마루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방인데요. 가장 작은 방에 해당하는데 크기는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만 에어컨이 없고요. 첫 번째 방의 크기가 3,300에 2,90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첫 번째 방, 작은 방이고요. 첫 번째 방의 수납 공간이 여닫이문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메리평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보통은 메리평 북박이장을 많이 하는데 첫 번째 방은 드레스룸 형태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안쪽까지 깊이가 조금 되기 때문에 수납도 조금 더 여유 있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공간에 조절기 시공이 되어 있어서 개별 난방 관리 가능하고요. 나오면 바로 옆에 메인 욕실이 있는데 메인 욕실에는 양변기에 비데가 있고요. 샤워 공간이 욕조로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방, 두 번째 방, 이 방에서부터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방입니다. 방 크기는 3600에 3400 정도 되는 방이니까 안방치고는 많이 크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안방으로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안방 크기입니다. 자, 안방 욕실, 메인 욕실급입니다. 여유가 있는데요. 안쪽에 샤워 공간이 이번에는 파티션으로 바뀌었고 옆에 있는 드레스룸 공간, 드레스룸 공간 자체는 깊이가 상당해서 공간 자체만 봤을 때는 만족스러운데 수납으로만 봤을 때는 살짝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딱 보셔도 지금 한쪽은 행거가 없고 중간에서부터 안쪽까지 짧은 기역자로만 행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 정도는 그냥 기본 수납입니다. 그래서 안방에 수납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저는 정말 옷이 많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 드레스룸 공간 가지고는 수납이 안 되실 거예요. 다만 다행히도 각 방에 수납 공간이 다 확보가 돼 있어서 그건 괜찮은데 무조건 안방에 수납 공간이 좀 많아야 된다. 그러니까 수납이 많이 돼야 된다 라고 한다면 무조건 추가로 한쪽에다 행거를 설치해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타입은 또 드레스룸 안쪽에 환기창이 없어요. 다른 타입들에는 다 있는데 이 타입에만 없습니다. 뭐 무조건 환기창이 있는 게 좋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난 환기창이 드레스룸에 있는 게 좋아 라고 하신다면 참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나가면 방 2개가 더 있는데요. 세 번째 방입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 방 크기는 3350에 3100 정도 되는 첫 번째 방보다는 살짝 면적이 조금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수납 공간이 두 번째 안방 빼고 첫 번째 방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이번에는 북박이장으로 바뀌었어요. 메리평 북박이장이 4칸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세 번째 방도 기본 이상의 수납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건너편에 네 번째 방, 이 방이 마지막 방입니다.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방 크기는 세 번째 방하고 같아요. 3350에 3100 정도 되는 방인데 이 방의 수납은 안쪽에서 봤을 때 메리평이 아니고요. 돌출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돌출형이라도
자, 여기가 한 60cm 정도 나온 걸 텐데 방의 길이가 3350 정도 되니까 방을 쓰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너편에 있는 공간은 미닫이 포켓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팬트리 공간입니다. 이 팬트리는 디귿자로 행거가 끝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납은 많이 가능한 팬트리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거실인데요. 거실의 폭이 4,9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확장이 정말 잘 된 거실이고 아치 타입이에요. 그래서 창이 3개가 있는데요. 가운데만 환기할 수 있는 창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여기요. 자, 그리고 거실 쪽에 옵션은 에어컨 그리고 전열 교환기 이 2개가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채광이 상당히 좋은 집인데 제가 이 집을 촬영하는 시간이 조금 일러요. 무슨 얘기냐면 이 집이 남서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지금 12시가 좀 넘었거든요. 그래서 해가 여기에 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오후로 넘어가면 이 주방 안쪽까지 정말 미친 듯이 해가 들어옵니다. 이거 도른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해가 정말 많이 잘 드는 채광이 좋은 그런 2층 타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밖을 보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볼게요. 자, 창호는 KCC 이중창이고요. 지금 12시 한 20분 정도 됐는데 해가 여기 떠 있죠. 이쪽이 남쪽이에요. 그리고 정면이 서쪽입니다. 그러니까 남서향이긴 한데 서향에 조금 더 가까운 남서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 2시 넘어가면 해가 저기쯤 있을 거예요. 예, 저 아파트 사이 위에 있을 건데 그러면 이제 안쪽으로 해가 미친 듯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 앞이 다 터져 있어서 좋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다 터져 있으니까 좋기는 한데요. 제가 이 옆에 있는 모델하우스 촬영할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앞땅이 종중 땅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평생 영구조망이다 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종중 땅이 정말 팔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검색해 보시면 아실 건데 종중 땅은 그래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상태가 유지는 될 건데 만약에 그분들이 언젠가 합심해서 이 땅을 팔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이 앞에 뭐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는 감안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실 앞 살펴봤고요. 뒤에 있는 주방도 깊이 그리고 폭 다 만족스럽습니다. 또 식탁 자리가 6인용까지는 놓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6인용을 놓더라도 거실을 크게 침범한다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6인용 식탁까지는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고요. 냉장고 세대는 기본 옵션, 상하부장은 다 채워진 스타일입니다. 환기창 아래쪽에 개수대 그리고 그 아래쪽에 하부장에는 식기세척기가 옵션이고요. 메인 쿡탑은 3구 전기레인지, 후드는 당연히 매립형입니다. 자, 그리고 배관이 빠져 있는데요. 요즘은 이렇게 많이 시공을 하죠. 그러니까 전기레인지 쓰는 게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 가스로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쉽게 교체가 가능합니다. 자, 주방 쪽에 아치창을 하나 더 만들어 놨어요. 여기도 환기가 되는데요. 냄새가 많이 나는 요리를 할 때 후드 틀고 그 다음에 옆에 환기창 열고 이것도 부족해 그러면 이 옆에 아치창 여기도 문을 열어서 환기를 한다면 환기는 정말 빨리 되겠죠. 자, 다음은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삼연동 중문 불투명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일반층 타입의 이 다용도실 공간 보시면 많이 큰 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세탁실 전용 공간으로만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 다용도실에다가 추가로 수납을 좀 하고 싶어 그러면 이쪽을 활용하시는 것보다 아까 팬트리 보셨죠? 팬트리가 수납이 꽤 많이 되기 때문에 이쪽을 활용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제가 일반층을 소개했는데요. 이 일반층이 있는 동 위에 복층 한 세대가 있어요. 그 세대를 올라가서 소개를 하고 건너가서 마지막에 또 다른 일반층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복층 타입의 전용 면적 역시 21.6평인데요. 복층이다 보니까 위아래 확장해서 70평을 사용할 수 있는 복층 타입입니다. 세대 현관은 일반층하고 똑같아서 패스하고요. 중문 설치가 되어 있는 거 일괄소등 버튼의 위치 같고요.
안쪽에 인테리어가 일반층하고 다 똑같습니다. 화이트 도장 마감, 웨인스코팅 되어 있고 바닥재 다 같아서 이런 설명들 빠르게 패스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의 위치 같고요. 방 크기 역시 일반층하고 같습니다. 3300에 2900, 가장 작은 방인데 작지 않은 작은 방이고, 첫 번째 방의 수납 공간 역시 일반층하고 같죠. 자, 조절기 역시 복층에도 다 시공이 되어 있어서 개별 난방 관리 가능한 건 복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메인 욕실도 똑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패스하고요. 자, 옆에 있는 두 번째 방, 안방에서부터 에어컨이 있는 거, 이것도 일반층하고 같고요. 방 크기도 일반층하고 똑같은 안방입니다. 자, 안쪽에 안방 욕실도 똑같고요. 옆에 있는 드레스룸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한쪽에 행거가 없는 거, 이것도 같죠. 그래서 역시 옷이 많다면 한쪽에 행거를 설치하는 게 더 나아 보이긴 합니다. 안방 뷰가 괜찮은 편인데요. 정면은 빌라가 있긴 하지만 측면으로 틀었을 때는 다 터져 있기 때문에 안방에서 보는 뷰 괜찮은 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크게 변화가 없죠. 세 번째 방도 일반층하고 똑같아요. 에어컨도 있고 방 크기도 일반층에서 봤던 세 번째 방하고 같고요. 수납 공간도 북박이장 4칸, 매립형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 이것도 똑같습니다. 건너편에 있는 네 번째 방, 아래층에서 봤을 때는 이게 마지막 방인데요.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는 거 똑같고요. 방 크기에서만 살짝 변화가 있어요. 일반층에서는 마지막 방이 3350에 3100 정도였는데 여기는 3350에 3200 정도는 나옵니다. 살짝 더 커졌고, 안쪽에 돌출형 북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 요거까지 완전히 똑같죠. 그럼 도대체 아래층에서 다른 게 뭐냐, 일반층하고 라고 한다면, 이 마지막 방에서 나왔을 때 일반층에서는 정면에 팬트리가 있었는데 복층은 계단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팬트리를 없애고 여기에다 계단 그리고 서비스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미리 좀 볼게요. 자, 이렇게 안쪽에 잔짐 보관할 수 있는 또는 청소 도구함으로 쓸 수 있는 서비스 공간, 그리고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층하고 다른 건 바로 요 부분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혹시 거실의 폭이 복층이니까 좀 줄었나? 라고 해서 재봤더니 똑같습니다. 4930입니다. 그래서 이 거실도 넓게 확장이 잘 된 거고요. 자, 위에 에어컨, 전열 교환기 이번에도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역시 아치 타입이라서 가운데 창은 환기가 가능하고요. 이쪽 방향이 남쪽이 됩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 흘러서 1시 정도 된 건데요. 이쪽에서 해를 이렇게 받다가 오후가 될수록 해가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 정면이 서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앞에 빌라가 조금 가까이 있어서 에티켓 창을 설치해 놓은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없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안방에서 이렇게 봤을 땐 다 터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건데 서서 봤을 때는 이 터져 있는 게 좀 보이긴 하는데, 여기가 소파 자리 쪽이거든요. 이렇게 앉게 되면 에티켓 창 때문에 저쪽이 터져 있는 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없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물론 뭐 입주하시는 분 마음이겠지만, 어떤 분은 이게 있는 게 더 낫다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요 앞집 때문에 살짝 이렇게 한쪽만 가까운 것 때문에 이 뷰를 다 포기하기에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없는 게 더 나은데, 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요거는 입주하시는 분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철거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무튼 이 복층도 채광이 상당히 좋고 뷰도 괜찮은 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뒤에 있는 주방 공간, 주방도 일반층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앞쪽으로 6인용 식탁 놓을 수 있는 자리 있는 것도 같고요. 현재는 냉장고가 없는데 복층에도 냉장고는 다 기본 옵션으로 들어갈 거고요. 식기세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일랜드 식탁 쪽에 보조 쿡탑 하나 있고요. 옆에 아치창이 환기창으로 하나 더 있는 거, 이것도 일반층하고 같고요. 메인 쿡탑의 위치, 가스 배관의 위치, 위에 매립형 후드의 위치, 그리고 뭐 환기창, 개수대 위치 다 일반층하고 같습니다. 심지어 다용도실까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래층에서의 변화라고 한다면 팬트리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방 크기는 다 똑같아서 설계를 잘한 복층이다 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갈 건데요, 계단폭은 한 87cm, 그러니까 일반적인 복층 계단폭 정도 됩니다. 경사 높지 않습니다. 여유있게 만들어 놨고요. 자, 그리고 올라오면 바로 옆에 방이 하나 있어요.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방의 폭은 4200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꽤 큰 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환기창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창은 문을 열고 테라스 쪽으로 나갈 수도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첫 번째 방이고, 제가 에어컨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예, 에어컨 있습니다. 혹시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어드렸고, 거실 쪽에도 에어컨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도 쓸만하게끔 잘 만들어 놨습니다. 복층 거실 공간이고, 그리고 안으로 들어오면 보조 주방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어요. 개수대 있고, 이거 전기레인지 있고, 위에 환풍기 있고요. 환기창도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는 한쪽에다가 놓고 쓰시면 되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전기 콘센트가 안 보여요. 그래서 어디 있을까 해서 봤더니 전기 콘센트가 하부장 안쪽에 있습니다.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냉장고를 놓을 때 선 정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거, 요것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복층에 욕실, 환기창이 있고요. 복층 욕실도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다 이렇게 따로 욕조를 설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동식 욕조를 놓을 수도 있는 복층 욕실도 있는데, 여기는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 폭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여기 세면대가 있어서 여기에다 놓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자, 이건 그냥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여기 있는 방이 두 번째 방입니다. 이렇게만 봤을 땐 이게 단가 별로 안 큰데 했는데,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상당히 넓게 안쪽까지 깊게 확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위에 역시 에어컨은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 끝에가 살짝 돌출이 되어 있기는 한데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워낙 커서 활용도가 높은 방이니까 돌출되어 있는 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다는 거. 이렇게 해서 복층의 내부 공간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테라스 보고 마지막 일반층 촬영하러 갈게요. 자, 테라스로 나오면 일단 한쪽이 이렇게 옹벽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옆집 시선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는데요, 여기까지 막은 이유가 제가 아래층 거실에서 말씀드렸던 이 앞에 빌라가 일부 창이 보이는 거, 요 라인 때문에 여기를 옹벽 처리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으로 딱 들어와서 테라스를 활용하게 된다면 옆집 시선은 전혀 신경 쓸 게 없고요. 당연하겠지만 테라스에 수도 전기 콘센트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이쪽에 뚫려 있는 거, 이제 거실 제가 소파 자리 라인에서 보면 이렇게 보인다고 말씀드렸던 구간이 여기에요. 그래서 이쪽은 뷰가 좋으니까 이쪽은 이렇게 그냥 난간대로만 설치를 해 두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층 타입도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일반층 타입 또 건너가서 촬영해 볼게요. 옆에 있는 3동으로 건너왔습니다. 3동 역시 지하에는 세대별 창고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정면에서 탑승할 때는 역시 계단을 올라와야 되지만, 건물 뒤편에서 탑승할 때는 2동처럼 계단 없이 바로 탑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3동의 일반층은 3층에 있어요. 그래서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역시 13인승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일반층 3층입니다. 전용 면적은 21.6평, 실사용 면적은 42평입니다. 지금 보실 타입이 제가 제일 먼저 소개해드렸던 2층 일반층하고 면적 그리고 인테리어가 똑같습니다. 똑같은 점들은 빨리빨리 패스를 하고요. 달라진 점들이 몇 가지 있어서 그 점만 중점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세대형과 똑같습니다. 신발장 양쪽에 4칸씩 8칸 있는 것 같고요. 삼연동 중문, 일괄초등 버튼 위치 같고요. 통로 구간 화이트 도장 마감 웨인스코팅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바닥재는 폴리싱 타일,
침실 안쪽은 강마루 다 같습니다. 첫 번째 방에 에어컨 없는 거 같고요. 크기 같고, 첫 번째 방의 수납 공간, 드레스룸 형태죠. 이것도 같습니다. 모든 공간에 조절기 설치가 되어 있는 거 3층 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인 욕실도 변화가 없습니다. 욕조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방, 자, 에어컨이 있고 방 크기 똑같고요. 안쪽에 안방 욕실도 같고요. 드레스룸도 똑같이 생겼죠. 자, 다른 건 없지만 그래도 내부 구조는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보여드리고 빨리빨리 똑같은 건 넘어갈게요. 세 번째 방입니다. 에어컨 있고 방 크기 똑같고요. 이 방에서 이제 변화가 있는 거, 매립형 북박이장으로 바뀌었죠. 첫 번째 방하고의 차이점이고, 건너편에 네 번째 방, 마지막 방입니다. 에어컨 있고 방 크기 같고요. 이 방은 돌출형으로 북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 이것도 똑같습니다. 마지막 방에서 나오자마자 양쪽 미닫이 포켓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팬트리가 있는 것도 같고요. 자, 뒤에 있는 거실의 폭도 똑같습니다. 4,900 되는 넓은 거실로 확장을 해놨고, 위에 옵션도 같습니다. 에어컨, 전열 교환기. 그럼 뭐가 다르냐? 뷰가 다릅니다. 자, 창을 열고 바깥을 보면 앞에 아파트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어서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전혀 아니고요. 측면은 좀 터져 있고, 아래쪽을 보면 수변 산책로가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내년 입주인데요. 내년 입주에 맞춰서 산책로가 예쁘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 뷰 때문에 처음에 이 현장에 오픈했을 때 이동이 가장 먼저 분양이 완료가 된 건데, 지금 3층 세대 하나가 해약이 돼서 제가 소개를 다시 해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책로가 있는 뷰를 좋아하시는 분들, 먼저 소개를 해드렸던 2층 일반층은 일단 현재는 앞이 터져 있기는 한데 앞으로 뭐가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앞에 들어올 건물이 이미 확정이 되어 있고 산책로까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3층이 더 낫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방향이 좀 다릅니다. 2층은 남서향이었잖아요. 여기는 남동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1시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오후로 넘어갈수록 오후에는 거실 쪽으로 해가 드는 게 이제 빠지는 거죠. 2층은 오후에는 아주 강렬하게 오는 거고, 이 남동향은 오전에 해가 잘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달라진 거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만 봤을 때 뭐 느껴지는 거 있으실까요? 네, 있을 겁니다. 2층 타입은 여기가 아치 창이 3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치 창이 없어지고 일반 창 2개로 저 끝에 붙어 있는 걸로 바뀌었어요. 이게 또 달라진 점이고, 아래쪽에 식탁을 놓을 수 있는 자리 6인용까지 설치가 되는 거는 뭐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주방을 이렇게 봤을 때 주방의 깊이, 폭 다 똑같고 옵션도 다 똑같아요. 냉장고 세대, 안쪽에 식기세척기 다 똑같은데 또 하나 살짝 달라진 게 있어요. 찾으시는 분은 정말 대박일 겁니다. 정말 열심히 보신 건데 뭐가 달라졌냐면, 2층 타입은 아일랜드 식탁 여기 정면 아래쪽이 수납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3층 일반층에서는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살짝 다른 점이고, 메인 쿡탑의 위치가 2층 타입하고 좀 바뀌었다는 거, 그것 빼고는 뭐 똑같습니다. 상하부장 다 채워져 있고요. 그리고 가스배관 있는 거, 이것도 위치만 바뀌었을 뿐이지 다 똑같습니다. 환기창 아래쪽에 개수대에 있는 것도 같고요. 다용도실도 똑같습니다. 삼연동 중문 이렇게 불투명 처리되어 있고요. 공간도 2층 일반층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냥 세탁실 전용 공간으로 쓰시면 되고요. 주방의 수납이 야, 요거 가지고 나는 안 돼 라고 한다면 팬트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일반층 2개, 복층 하나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남은 세대가 이거 말고 더 있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일반층은 지금 3층하고 2층 요게 괜찮다는 생각을 했고요. 복층도 남은 세대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그 한 세대가 제일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서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요. 일산 신축 빌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세 타입 모두 쭉 살펴보시고 또 나와서 집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현장에서 더 좋은 집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